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를 놓고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부지사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간의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벌어지면서 재판 시작 15분 만에 파행됐다고 합니다.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입장 바꾼 이화영의 아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아수라장이 된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인정하자 아내가 직접 재판 전 변호인단 해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정에 나와서 나의 의사가 아니다. 그 해임 신고한 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내는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라면서 소리를 쳤다.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참 보기 드문 광경이고 이런 모습은 쉽지는 않을 텐데 뭐 두 사람의 관계에도 참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계기 이 부분에 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저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내용들은 탄원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탄원서에도 뭐 그 군사정부의 무슨 전기 고문에 버금가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심리적 고문 상태를 이용해서 검찰이 회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자기 뜻과 다르게 거짓을 진술했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은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막상 본인은 그렇지 않다. 이건 그렇지 자발적인 않다. 의사다. 뭐 이거를 어저께 그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하게 밝힌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은 부인과 다르다. 그러면 이제 부인은 왜 저럴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쪽하고 뭔가 그 뭐 좀 그 이런저런 교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해요.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하튼 확고하게 현재 본인의 그 어떤 실토하는 과정 이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재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 앞으로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판 결국 파행됐고 다음 달 8일 다시 재판을 열 것으로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이화영 씨는 변호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아내의 어떤 행동과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까? 이거 민주당과 교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결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것도 있었겠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현역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측근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거기서도 뭐 얘기가 있었을 거고.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검사할 때 그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7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서울 강북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을 할 때 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자기 남편 지역구에서 쌀을 돌린 사건이 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 사건을 제가 이제 인지해서 기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남편과 뭐랄까요, 그냥 부부 관계를 넘어선 어떤 정치적 동지 내지는 동업자 관계라고 인식하는 게 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있었던 일을 진술을 번복하는 게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나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나 아니면 정치적 미래 결정에 있어서 지금 수감돼 있다고 해서 이화영 남편 본인이 뭐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도 좀 남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이대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당신의 정치적인 것도 제기가 가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버텨주면 되는데 왜 안 버텨주냐 이런 이제 속내음이 있다고 보고 근데 가장 이제 사실적 실제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조사받고 재판하다 보니까 네.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할 때는 자기가 혼자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당신 이거 인정하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 탓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부분은 좀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뭐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거 정도는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미세한 심경의 변화가 있다, 진술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변호사 믿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해왔다는 거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검찰과 뭐 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어떻게 딜을 할 수 있겠어요? 동아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주 정치인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딜을 갖다가 만약에 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옥중서신에서 그렇게 쓸 거예요. 인정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면 검찰이 신뢰가 완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자발적인 또 네. 진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부인이 끼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사건을 더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는 거죠. 부인의 개입, 너무나 적극적인 개입, 혼자 판단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부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문 보도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아닌 글자가 좀 작은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법정에서 저렇게까지 소란스럽게 부부싸움을 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도 다른 여성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혹시 공범 아니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아주 가까웠을지도 모르는 그 여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가까운 여성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있고요. 일단 아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뭐 굳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부부 간에는 어떤 사건이 휘말렸을 때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300만 달러를 보냈을 때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런 뭐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남편이 절대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진술이 바뀌니까 이 남편이 뭔가 검찰과 딜을 한 거 아니냐, 뭐 양형에 있어서 또는 적용법제에 있어서 딜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가족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서 정치적인 행동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아내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또 이게 좀 12개월 정도 되면 구속기간 만기가 돼서 석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느냐 또는 기소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석방돼서 사회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임시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머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 어제 재판 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마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입장을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서민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일단은. 재판에서 했던 입장은 일단은 그대로이신 건가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자, 법정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법정을 나오고 난 직후에도 좀 흥분한 상태였고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신이 없다라는 표현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대답하진 않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진 않았고 자신의 남편인 이화영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짧은 얘기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떠났는데 어제 저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지금 현재 10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불과 한 달여 전 정도에 이제 진술을 바꾸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한 9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버틴 거예요. 버텼는데 이제 그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또 압수가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일치해요. 뿐만 아니고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도 뭐 국정원 문건이나 이거하고 다 일치하고 오로지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진술만 그거와 그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아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 아까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랑 상의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저히 더 못 버티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민 끝에 나온 이 실토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토하게 되기까지 과정 뭐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회유에 의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회유 가지고 저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본적인 시각 차이. 그러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렇게 해서 몇 년 받으나 저렇게 해서 몇 년 받으나 윤석열 정부 뭐 이 기간은 어차피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보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전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걸 뭐 본인을 지금 그 부인이 뭐 다른 식으로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여러 증거 같은 걸 볼 때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우려하고 있고 검찰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뭔가 엮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도 재판부도 여러 가지로 혹시 재판이 오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면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 당의 개입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만큼 면회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화영 옥중 편지 확인 차원에서 27일에 지금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이 신청했는데 당시 거절 통보 받았죠. 당시 그래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짤막하게.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이화영 씨의 배우자와 함께 28일 이제 내일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 또한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신청을 했으나 거절했다. 안민석 의원도 거절하고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도 그리고 다 거절했다.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는 뭐 부담스럽다. 이제 민주당과는 좀 거래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면회 와서 할 얘기는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달라. 그냥 초지일관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도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 진행하고자 했던 거지. 이재명 대표는 일말의 관련성도 없다는 진술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를 할 건 너무 뻔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저 현역 의원들도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는 목적보다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최근에 좀 상황이 급해지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보여주는 목적이 더 클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저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한마디 하니까 민주당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뭐 네. 완전 분란집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별 면회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리고 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뭐 농성하고 네. 민주당에서 도와주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움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형량이랄지 이런 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줄지어가지고 막 특별면회 신청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도소가 자체에서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검찰이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면회를 하지 말게 하라. 이건 이제 교도소장의 재량이에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절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떤 재판의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난 민주당의 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태도를 변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더 불안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런 취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옥중서신이랄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향후에 있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태도가 상당히 검찰의 협조적으로 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옥중서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옥중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했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옥중서신이 등장을 했고 옥중서신에는 보고한 적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이 옥중서신도 부인인 그 A 씨가 관여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관여라는 것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쓰지 않았는데 부인이 대필해 준 거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썼는데 부인이 자꾸 뭘 어떻게 쓰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 별 의미 없이 그냥 쓴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달라지죠. 수 있죠. 글쎄 뭐 변호인이 저걸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쓴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내용에는 관여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단 편지를 한 장 써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그러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옥중서신에 보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렇게 방북 비용 대납 이거를 보고한 적은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다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 밑에 보면 그건 이제 2019년 7월에 필리핀의 그 국제회의에 가서 북한 측 관계자 김성태 전 회장 다 있는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아니 북측 관계자가 있는 데에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얘기했으면 네. 그게 뭐 사실상 그 방북할 때 돈 든다는 건 뭐 이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부탁한 거 뭐 사실일 개연성이 높고 그리고 필리핀에 갔다 와서 그러면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 여부에 대해서 북한한테 부탁한 걸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상당 부분 옥중 편지 내용과 다르게 상당 부분 전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담된다는 그 이화영 전 지사의 언론 보도에 박범계 의원이 어떤 설명과 해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털리고 있다라는 등등의 어떤 협박 뭐 이런 등등의 회유 이런 거와 관련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을 방문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뭐 부담된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라는 얘기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직접 친필 그 저희들 민주당에 접수된 서면에 의하더라도 일관됩니다. 뭐 그렇지 않다니까 부담된다라는 표현이
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뭐 그렇게 민주당이 압박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겠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토로 드러난 진실을 다시 뒤집으려는 방탄방문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음번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조건을 발동시키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으로 달려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조작 수사와 언론 프레이를 주장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으로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워딩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정확한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해줄 게 없잖아요. 뭐 12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보석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게 없거든요. 뭐 돈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자꾸 정당한 영장 청구로 해서 체포영장을 체포동의안을 기각시키고자 한 거 아니냐. 이제 좀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자기가 영장심사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는 수사를 안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수사를 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굉장히 위축되고 압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10개월 동안 구속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검찰이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러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나서 구속에서 이제 보석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위증죄 등으로 또 추가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검찰이 뭐 진실을 발견해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심리적 압박이 강하면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허위 진술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어떤 절대 되지 못한 수사는 사실상 좀 자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 사람들도 이화영 파이팅! 힘내라! 라면서 영치금도 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돕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내라 이화영! 손편지는 이렇게 쓰시고 이 주소로 쓰시고 인터넷 서신은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치금 계좌는 이러이러하니 영치금은 돈 두둑히 넣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치금은 이미 꽉꽉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고 인터넷 서신과 손편지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 역시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태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무관심했죠.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실토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 내가 이재명 대표 진작에 좀 얘기를 했으면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해할 거예요. 네. 그럼 저 의도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면 다시 또 입장을 바꿔서 자, 뭐 나는 이재명 대표는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실토를 하고 뭐 또 아니면 뭐 번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저런 정도의 그 어떤 뭐 응원 메시지 또는 영치금 뭐 그런 것 가지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큰 진술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다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 나 이재명 대표
둬야겠다라고 또 생각할 리는 만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의혹의 최정점에 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여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재의 어떤 게 확실해요. 아니 단 한 명이든 사망이 아니라 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보살피고 그 피해를 줄이자고 존재하는 게 바로 정치, 행정 아닌가요? 무정부 상태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무정부 시대라고 상태도 아니고 아예 그냥 통째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다. 무정부 시대 이런 자조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달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때 또 어떤 입장들이 쏟아져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